네,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새벽 5시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고요.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또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 시작에 비해서는 많이 낙폭을 축소하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야 이제는 좀 접어야 할까 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성하준 매니저님, 그 시청자분의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하시던데 네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제는 좀 주식을 쉬어야 할까 봐요 라는 반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그런 말씀 해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재로선 산 넘어 산이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고개를 넘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가지고 말이 닿고 있는데 일단 산 넘어 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넘어가면서 힘들게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 시장이 어디까지 하단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에 이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함에 따라서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출발을 했고 결국에는 뭐 상승 전환을 일부 코스닥은 또 양전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산 넘어서 산 고개를 넘어서 또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은 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것까지 나왔다 보니까 그에 대한 쇼크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3월 달에 시장을 한번 뒤집어서 보시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영향 일부분은 좀 선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나름대로 장 시가보다는 또 종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선반영돼 있었고 잘 버텨줬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에 일부분 좀 정치 변수, 특히나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가 많았다 보니까 내일의 정치 변수까지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의 위치에서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놓고 잘 또 흐름을 좀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그리고 기업의 대응이겠죠. 관세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고개를 넘어야 되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넘어왔던 고개들보다는 조금 더 좀 낮은 고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드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시 중심 잡고 정신 차리고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따끔한 충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산 넘어 산이다, 뛰지 말자라는 한 줄 평을 남겨주셨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한 줄 평분 트럼프 빠질 수가 없죠. 자, 트럼프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갈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 폭삭 팔았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폭삭 쏘가수다 보면은 부산기리가 제일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트럼프에 비하면 사실 천사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기관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워낙에 불확실성이 지금 차트에 다 반영이 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 영향도 있고 관세 리스크도 있고 정치 불확실성도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그게 다 더해진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과대낙폭 주식을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 여러분들 143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수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탄핵 정국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탄핵 결과 나오고서부터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증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증시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까지 괴리가 한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까지 한 10% 정도 괴리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공매도 영향이 왜 있냐? 지금 최근에 오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1분기 2차 전지 실적이 비교적 부진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게 LG 엔솔만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400조입니다. 400조고 ESS나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모멘텀도 있고 ESS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가 과대낙폭 혹은 이제 엔터 화장품도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냉정하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좀 공포에 질렸던 때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몇 개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를 늘 반복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런 타이밍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는 증시가 또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보자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줄이고 또 수익 내기 위해서 두 분께서 꼽아주신 토픽 종목들 만나러 가봐야겠죠. 첫 번째 안건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윤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한 줄 평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의 자존심인데요. 이 상호관세가 오늘 발표됐죠. 앞서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는 미국 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동차에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 지켜야 할 자동차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동차는 이 수출 품목 1위 제품이죠. 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지 다음 주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현지화 준비된 기업은 관세 충격 비교적 양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3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월 미국 시장에서 총 17만 2,669대를 판매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관세 25%는 상한선,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관세는 매겨지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주주총회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자동차 관련 특징주들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이노텍입니다. 오늘 6% 빠지면서 14만 2,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KG모빌리티는 자동차 대표주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었습니다.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상위는 한온시스템이 기록했고요. 기아와 현대차는 오늘 관세 발표에 52주 신저가를 나란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특징주 만나봤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분께서 함께 내어주신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장의 평가를 들어봤을 때 선반영 그리고 너무 겁에 질릴 필요 없다. 이때를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다 수긍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차가 들어온 걸 보고는 약간 좀 덜컥하는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발제를 좀 해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저는 좀 선반영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의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수출 분야,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미국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절대 대한민국과 이 자동차 주요 기업들이 이 관세 영향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뒤늦게 우리가 저 때가 저점이었구나. 저 때 한번 돌이켜보면 저 땐 저런 악재가 있어서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도 추가 관세는 없이 나름대로 25% 관세에 대한 부분만 가져갔다 보니까 충분히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봤습니다.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 기업들이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물론 현대차의 예를 먼저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한월에 약 31조 원 정도에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재료들을 다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자동차 생산 부품 또는 제철 또는 LNG 관련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속속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보니까 현대차가 물론 미국에서는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성장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마냥 미운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저는 현대차 또는 자동차 기업의 미국의 영향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거기에다 또 중요한 점 하나는 현지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현대차 예를 들어드리자면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준공식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 분량들을 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까지 증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원래 있던 기존 공장까지 합치게 되면 약 120만 대 정도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난해 생산했던 분량의 약 70% 정도의 생산 분량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해서 시장에 선반영되었던 주가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관세 영향을 받게 되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만약에 감소분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약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약 2022년도에 약 9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띄웠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2022년도에 주가 평균가가 한 17만 원에서 17만 8천 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19만 원 선이다. 비슷한 수준에 어느 정도 좀 와여 있네. 우리가 이전에 유지했던 30만 원 선, 29만 원 선까지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는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준까지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더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25%의 관세 부과하는 부분은 상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유연한 대처가 이 해당 자동차 업계에 다시 한번 또 불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바라보는 자동차의 관세를 바라보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25% 플러스 10% 혹은 플러스 26%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외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우려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본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일 거고요. 아니면 그래도 25% 이미 자동차는 뭐 관세가 붙었으니까 이 부분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송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도 성준 매니저님이랑 거의 전체적인 뷰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차트에 선반영돼 있는 상태고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최대 상한선이라는 것까지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충격을 먹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 봤을 때 2위를 지금 랭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성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31조를 미국 현지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트럼프 버프도 기대해봐도 좋을 시점이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 현지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메타플랜트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고용 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제 관세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보편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만 놓고 이제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평가가 많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차는 사실 고부가가치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마진율이 높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 견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자동차라고 하면은 지금 관세 리스크 빼고 보면은 사실 이렇다 락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겁먹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트럼프 테이크 앤 테이크, 뭐 기브 앤 테이크 말고 테이크 앤 테이크 다 가져간다. 뭐 위너 테이크스 1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현대차랑 그때 같이 함께 또 한 화면에 잡힌 적도 있고 이렇게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분명히 무시하진 않을 것이다. 무언가의 조치는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국 자동차 그리고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또 내비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가지고 온 탑픽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현대차, 기아 뭐 그 안에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송률 매니저님이 현대차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님은 서현 이화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현이화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지화에 기준 두고 있는 기업들을 봐라. 좀 이런 기준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밸류체인이 엮이는 그런 그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사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계열사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포니 때부터 거의 뭐 50년 가까이 파트너사로서 주요 협력사로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지어놓고 현지화를 이뤄내고 있을 때 서현이화는 어떻게 했느냐? 진작부터 따라가서 현지 공장 지어놓고 현지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 서현이화도 똑같이 맞춰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서현이화도 여전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뭐 미국뿐만 아니고 뭐 인도라든가 뭐 중국, 동유럽, 중남미 웬만한 곳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옆에 꼭 붙어서 부품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갔던 그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나름대로 좀 좋은 수준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 현재로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를 안 해볼 수도 없고 게다가 서현이화에 현지화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보게 되더라도요. 현재 서현이화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보다 BPS 대비 고려했을 때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BPS 기업 청산 가치가 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PBR이 0.29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 배조차 되지 않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악재까지 다 해소한 상황이다라 그러면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조금 더 상단을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받아가는데 이 관세에 대한 영향까지 최소화한다? 그러면 비교적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서현이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이 꼽아오신 자동차, 그 안에서 또 부품 탑픽인데요. 서현 이화를 꼽아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서 이제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윷놀이로 치면 이제 업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송일 매니저님이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단 자동차 시작은 현대차가 맞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현대차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이죠. 제너럴모터스랑 포괄적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친환경 관련 기술을 공유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두 번째는 공급망 확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 협력 방안이 공개가 안 됐어요. 2분기에 협력 방안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만약에 현대 기아차에서 일부분을 이제 조립을 미국 현지에 있는 GM 공장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연간 10만 대 정도를 조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부분 3천억 정도는 어느 정도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GM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랑 협력을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M 협력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이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지분 80%를 현대차에서 가지고 왔는데, 정확히 보면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그다음에 미국 현지 투자법인,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8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소프트뱅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현대차에서 인수를 할 당시에 약 1조 원 정도 금액을 들였었는데 지금 지분 가치 평가를 본다고 하면은 2조 1,2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차익이 1조 1천억 정도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풋옵션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주식을 가져올 때 소프트뱅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안 한다 하면은 현대차가 나머지 잔여 주식을 매입을 해라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상장을 우리가 좀 조급하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분 정리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점인데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연속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매출액 10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본 유보율입니다. 자, 왜 그러냐?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 체력 뭘로 우리가 증명을 하냐? 바로 달러인데요. 자본 유보율이 지금 최근 분기 기준으로 7,000%가 넘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랩을 말씀드릴 때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본 유보율 7,000%인 기업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많이 기절하실 텐데 너무 좋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현대차 실적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서현이와도 똑같이 뭐 따라서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인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가면서 오히려 이 점을 공략해서 좀 낮은 가격에서 사보자라는 게 두 분의 전략입니다. 자, 서현이와 오늘 12,00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해주실 건지요? 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14,000원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까지만 잡아드린 거예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밀어낸 자리를 되돌리는 자리까지만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보셔라. 그 이후에는 자동차 업황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보신다라 그러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는 14,000원 부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에 저점 부근으로 밀려나를 수도 있는 11,000원 구간 잡아드릴 겁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직전 저점까지도 충분히 하단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뭔가 좀 악재가 같이 껴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 차원에서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 이화의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사실 최근의 차트만 두고 보자 그러면 두 종목이 꽤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대미투자, 거액의 대미투자를 발표했을 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현대차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31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고 윗골이 달린 날이 있습니다. 3월 25일인데요. 보시면 고점 23만 6천 원 나타나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 매물 한번 맞고선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다시 한번 4월 3일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냐? 22만 5천 원입니다. 제 저항 매물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한 3번 정도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만 저 구간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2만 5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팀으로도 함께 수익률을 체크하고 또 개인으로도 체크를 하는 만큼 두 분께서 업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자, 두 번째 안건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지요.